저는 그 장 대표님께 이거는 제가 질문지에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던 질문인데 네.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이제 한 30명 정도 이상 되는 스타트업이나 어떤 조직을 관리하시는 리더분들이 네. 본인이 직접 또는 누군가 CEO나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뭐 HR 헤드를 통해서 전사를 대상으로 연봉 협상을 할 때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럼요. 당연히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네. 저는 장 대표님 그런 경험들 많으시고 저는 최근에 저희 MBA 동기분에게도 CTO이시자 COO를 같이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런 고민 좀 하시더라고요. 한 자기 밑에 한 50명 정도가 있는데 원어원으로 전부 다 연봉 협상을 하시는 거 본인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힘들고 심정적으로도 힘들고 그 몇 프로 정도가 연봉 제한에 반대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50명 중에 연간 최소 5명에서 10명은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걸 만약에 더 나은 제안을 줬을 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마저 거절해서 나갈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이 본인은 이제 너무 힘든 건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잘 지내던 직원이랑 이런 걸로 또 각을 내세워야 되는 것도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돈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돈 이야기고 그 사람도 생존 문제고 그쵸. 네. 극한까지 가면 내가 등 떠미는 사람의 역할을 또 해야 되기도 하고 저는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데 내가 마지노선 딱 그어서 우리는 그 이상은 못 해준다고 하면 사실 내가 등 떠미는 끝나자는 거잖아요. 내가 등 떠미는 건 거지. 그거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멘탈적으로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도 그런 그 연봉 협상을 앞두고 있는 리더에게 어떤 좀 조언? 그런 반응들이 왜 나왔을까를 사실은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올해 우리 계획을 세우고 사실 목표를 얘기하면서 내년도에 이 사람과 같이 갔었을 때 목표에 대해서 얘기들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연봉 협상을 하시거나 사실 이분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실 때는 투명성과 가시성 등이 보여야 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퍼포먼스는 이렇고 올해 사실은 보너스나 연봉은 이렇지만 내년도에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이루었을 때 연봉이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수 있겠지만 이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성과들을 이루면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가 나올 것 같아 라는 얘기들을 사실은 이미 1년 전에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예를 들어서 어느 숫자가 던져졌을 때 이게 내가 잘 받는 건지 못 받는 건지 내가 예상대로 사실 이 퍼포먼스를 해서 주어진 숫자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걸 가늠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단 거절하고 보거나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은 평균 이상의 퍼포먼스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마음 편하니까. 네, 그냥 better than average 이펙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처음 주어지는 어떠한 뭐 협상 그걸 쓰셨겠지만 사실은 그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런 스타트업에서 사실은 연봉 협상들을 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측할 수 있는 레인지와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투명성, 가시성들을 사전에 미리 깔아놨었어요. 그래 납득이 된다. 네, 맞아요. 네. 그게 없이 1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갑자기 올해는 얼마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근거가 뭐 6% 인상이 200%. 나는 그쵸. 6%는 나는 적용 안 될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판은 사실 그 전년도에 깔았어요. 그래야 사실 오랫동안 이분에 대해서 이 받아들인 사람도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성장의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성장의 계획에 알맞는 보상의 수준들을 계속 제공을 하고 나를 오랫동안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믿고 의지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어느 날 통보를 하면 이게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깎인 건지 뭐 다른 사람들은 많이 주고 나는 상대적으로 적게 주는 건지 가늠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작년에는 그래도 거절한 사람들을 좀 맞춰줬대요. 네. 원하는 대로. 왜냐하면 퇴사시키면 또 사실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드니까 조직적으로. 맞아요. 그랬더니 올해는 그게 더 늘어났다. 네. 그래서 이사님께서 올해는 한 개도 안 맞춰줄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네. 본인도 네. 이랬던 경험이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누군가 코칭을 해주거나 누군가가 좀 조언을 해주면 그렇죠. 좋겠는데 네, 네. 본인도 이렇게 해봤다가 뭐야 느낌적으로 이러니까 더 많아지네? 꼭 그게 연관성 인과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그냥 그 네. 해에 진짜 퍼포먼스가 더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올해는 한 명도 안 맞춰줄 거야.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국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게 기준이 사실 없어서 기준이 그래요. 없어서. 네, 그러니까 명확한 평가와 보상에 대한 기준들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1년 동안 주기적으로 수시로 사실은 피드백들을 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보상이 나가는 거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인센티브가 나가는 거야 라는 설득이 없었기 때문에 오케이. 반항이 있고 저항이 있는 거고 그 저항이 있어서 불편하고 어려우시니까 또 받아들이는 거 잘못을 저지르신 거고 오케이. 그게 받아들여지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평가 소용없네? 이런 거 뭐 처음에 클레임 해야 오는 거 되겠네? 그냥 내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겠네? 그러면 5% 나만 올라갔네? 손해네? 그러니까요. 그런 잘못된 사실 프랙티스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기준. 이걸 달성했을 때 또는 내년도에 우리가 성과 목표를 달성했을 때 연봉은 어느 정도 오를 거고 인센티브는 어떻게 할 거라는 사전에 투명성. 굉장히 치밀하게 사실 근데 그게 1년 전에 기준 이야기해주고 1년 후에 이야기하면 또 뜬금없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중간 평가 중간에 수시적으로 계속 네. 얘기하는 거죠. 어느 정도 달성이 그죠. 됐고 회사 사정은 어떻고 지금의 전체적인 매출의 목표는 어디까지 왔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중간에 해주셔야 되는 해줘야. 거죠. 네, 네. 백신을 좀 맞춰줘야 그렇죠. 네, 네. 그래야 코로나가 그쵸. 와도 견딘다는 네, 거죠. 네. 잘 맞습니다. 보고 계셨죠? 네.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더들이 멘탈 상태가 안 좋은 경우들이 꽤 많아요. 거의 대부분 좋지 않죠. 네. 지금 흔들리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어떤 유형이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리더분들 중에 멘탈이 흔들리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